안녕하세요. 지금 식물등 아래서 꽃도 잘 피우고 있는 이 제라늄들은 예뻐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치료 중이에요. 치료 중인 아이들을 모아놓은 병원이고요. 지금 곰팡이균제나 뭐 세균제 이런 것들을 뿌려가면서 치료하고 있답니다. 제라늄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잎들이 막 노랗게 떨어지거나 꽃이 피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그냥 뭉그러져서 곰팡이 피듯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줄기가 까맣게 물러가지고 잘라보면 거기서 검은 물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전부 다 병이 들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걸 일명 물음병 뭐 이렇게 치부를 하는데요. 그래도 병이 걸리면 사람도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제라늄도 예쁜 꽃을 보기 위해서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꽃이 피지도 않고 꽃대에 위에 달린 꽃들이 그냥 뭉텅이로 진갈색을 띠면서 약간 희끗희끗하게 곰팡이도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잎사귀가 노랗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엽이 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회색 빛깔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전부 다 곰팡이에 의한 균 발생이 된 건데요. 보트리티스 곰팡이라는 그 마른 병이 온 겁니다. 구글에서 추출한 사진인데요. 이 병에 걸리면 꽃대가 저렇게 무너지죠. 그리고 잎사귀도 노란색으로 마르는 게 아니고 회색, 진한 회색이나 옅은 회색으로 마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할까요? 먼저 저런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인 잡초, 그러니까 화분 위에 있는 풀, 뭐 아니면 잎사귀, 꽃잎 이런 거 떨어진 것들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습도와 습기가 문제가 된 거니까 물을 자주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통풍이 또 문제가 됩니다. 곰팡이균은 이 식물이 너무 가까이 있거나 그렇게 통풍이 잘 힘들거나 이러면 안 좋기 때문에 식물 간격을 띄우고요. 큰 잎사귀가 그리고 이렇게 통풍을 막고 있다. 그러면 큰 잎사귀들을 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든 식물과 뿌리는요. 완전히 이건 재생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흙까지 모조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걸리는 질병으로는요. 패티움이라는 병원성 곰팡이 진균에 감염된 경우인데요. 이 패티움 마름 병에 걸리면 뿌리와 줄기가 문제가 됩니다. 일단 줄기가 힘이 없어지고 이렇게 굴곡이 치면서 마름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리면 뿌리와 줄기 부분이 부패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식물의 지상 부분이 밑에서부터 점점 황변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발육이 부진하게 되고 그리고 식물이 기울어지면서 마름 현상으로 죽게 되지요. 이런 패티움 병원성 진균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냐면 이것도 토양 배수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인물, 일단 화분 밑에 고인물을 이렇게 안 생기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질소 비료가 과다하면 그런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 과다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당연한 거겠지만 병든 식물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위에 있는 식물만 그냥 다 버리면 좋지만 또 아까우면 위에 있는 식물만 잘라서 따로 삽목을 하고 화분째에 버리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질병으로는 박테리아 마름병이라 그래서 세균성으로 인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이 세균성 질병은 잎이 어두운 정맥이 발달을 하고요. 잎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시듭니다. 그리고 그러다 결국엔 가지가 시들어 죽고요. 줄기 밑부분부터 검은 물이 나올 정도로 물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도 모르게 그런 줄기를 만졌다. 그러면 다른 식물한테 번지지 않기 위해서 화분을 그냥 이거는 삽목도 하지 말고 그대로 버리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화분 만졌던 손은 꼭 비누로 깨끗이 손을 닦으셔야 다른 화분에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키우면서 생기는 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화원에서 제라늄을 사올 때 이런 무늬가 있는 그런 잎을 가진 제라늄이라면 절대 집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무늬인데요. 잎사귀 뒷면으로 이런 얼룩무늬가 있는지 꼭 보세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이 얼룩무늬 안에 있는 이 곰팡이가 포자를 퍼뜨리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멀쩡했던 그 제라늄들도 전부 감염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라늄을 화원에서 사신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요 무늬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제라늄을 키워내는 농가에서는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라늄을 살 때 저런 포자가 들어있는 제라늄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병이 걸린 거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냐? 근데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요, 살리긴 어렵습니다. 거의 한 98% 정도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리는 것보다는 이거를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할 때 저는 그러니까 건강할 때도 과산화수소수를 좀 뿌려주고요. 그리고 다이세넴이라든지 베노밀, 또 스미렉스 이런 약재들을 미리 선제로 뿌려주시면 자주 뿌리는 건 아니고요. 아주 가끔 장마 시작 전에 뭐 이렇게 그리고 집안에서 겨울에 통풍이 좀 힘들 때 요럴 때 좀 한 번씩 뿌려주면 방제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약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예방을 하는 법을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해요. 저는 7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손을 씻고 화분을 만지거나 장갑 끼고 만지기, 그리고 집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분 위에 이물질을 열심히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떨어진 꽃잎, 마른 꽃잎, 네, 그런 것들을 열심히 제거를 해주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흙에 닿는 잎사귀 제거하기예요. 흙에 닿는 잎사귀하고 통풍을 방해하는 큰 잎사귀들을 제거하면 통풍에 수월하겠죠. 네 번째로는 통풍이 잘 되는 흙 배합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속에서도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지 않게 습기가 많지 않게 유지를 해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되도록 물 주는 방법을 저명관수로 가는 겁니다. 위에서 물을 주면 아무래도 습기가 잎사귀나 꽃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위에 흙이 마르는 과정에서 습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명관수를 권장해 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죽어가는 제라늄은 되도록 흙까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흙은 버렸다 하더라도 화분을 재사용하면 세균성일 경우에는 그게 남아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운 화분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로 끓는 물로 일단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진균제, 세균제 그런 것도 뿌린 다음에 다시 새 흙을 넣어주는 편입니다. 일곱 번째는 살균제나 토양개선제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보다는 1년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예방 차원에서 사용을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질병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치료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치료제로 가능한 그런 약품이나 그런 게 있다면 그걸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댓글로 저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모아놓은 제라늄들이 병에 걸린 건지 아니면 자연적인 하엽으로 인한 건지 그게 판단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관찰을 하면서 자연적인 하엽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흙을 좀 들여다보면서 뿌리도 관찰을 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병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모조리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하나, 둘 제가 더 경험이 쌓이고
더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집사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네, 오늘 이렇게 제라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대로 공유를 해봤는데 더 좋은 그런 방법이 있으면 고수님들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식물 집사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